부산 수영구에서 이재명 법카 유용 사과하라 하라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막전 막후 한번 좀 우리 최 변호사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 수영구가 이제 좀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이 PK를 굉장히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부산 수영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장해찬 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명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내부 고발을 했던 그분을 대동을 하고 지금 이재명은 법카 유용을 한 것을 조명현 씨한테 사과를 해라.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비아냥거렸죠. 저기 앞에 7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저 7번이 과연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장해찬 후보는 완주를 못할 것이다. 같은 약간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조명현 씨.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의 법카라는 책을 지은 분이고 한때는 우리 이재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재명의 사모님, 우리 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를 썼다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우리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라고 읽고 몸종이라고 쓰죠, 사실. 예. 거기에서 뭐 각종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아침마다 수라상도 올리고 또 좋아하는 또 우리 일제 샴푸도 사서 한일전 반일죽창가 부르면서 또 샴푸 또 일제는 좋아해가지고 또 그 경기도도 아니고 청담동까지 와가지고 이제 샴푸를 사갔다라고 하는 진짜 전설 같은 얘기가 팩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 직장에서 비서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갑질이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죠. 그거 아시죠? 직장 갑질 119 대표가 그럼요.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어. 아니 그 사람 이재명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나는 그분이 정말 이재명한테 일어나가지고 당신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로펌에 있고 우리 비서들이 있지만 제가 이 커피도 제가 직접 가서 탑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침에 술 한 상 차리라고 하고 속옷 빨래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소고기 무슨 하여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개인적인 비서도 못할 일을 공무원인 사람을 써서 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를 했더니만 우리 개딸들이 거의 뭐 맹폭을 하면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대로 생활도 못 해가지고 여관을 전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정말 빡쳐가지고 사실 우리 이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몇 번 그 방송도 하셨습니다만 어제 그 수영구 한 우리 후보가 이제 유세하는데 유세차에 타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공식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이재명 잘하는 거 있잖아요. A를 물으면 C를 얘기해. 딴청 부리는 거. 딱 같은 그런 모습.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법카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제를 전환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당선되고 나가지고 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JTBC 기자가 안 들리는 책임지면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 거죠?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제 이어폰 빼버리고 네. 안 들리는 빼니까 안 들리죠. 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그냥 딱 바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재명의 진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하죠? 딴청 부립니다. 그 반면에 원희룡은 뭐 하죠? 원희룡은 진짜 하죠. 예, 진짜 그 원희룡
전 장관 후보? 전 장관 네.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하는 사람 반대말은 뭐죠?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심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이 수영구이고 수영구가 지난번에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장해찬 후보가 20대 중반에 쓴 페이스북 각종 글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연욱 후보님을 이제 공천을 대신해주고 지금 하다 보니까 수영구가 서울로 비유하면은 거의 강남구나 서초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도가 이게 1대2 구도로서 나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댓글에서도 보면은 좀 의견이 상당 부분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인 의견은 젊은 장해찬 단일화를 해서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좀 희생 헌신하라라는 의견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그 장해찬 후보에 대한 그 아쉬움과 지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은 밥상 차려가지고 민주당 갖다 주는,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 지금 수영구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고 최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일단 이 PK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지금 이재명도 거기를 그래서 공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PK에서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찬 후보랑 그 정연욱 후보가 나뉘면서 표가 나뉘면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영구까지 잃으면 그럼 PK 지역은 정말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거기가 20년 만에 지금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은 얼마나 이렇게 기고만장해지겠어요. 그렇죠. 쉽게 예. 말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찬 후보는 저도 본인은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은 해요.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자신이 옛날에 쓴 글 때문에 자신이 이게 공천이 취소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가 나눠지면 결국은 민주당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아직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젊거든요. 그럼요. 장해찬 후보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장해찬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영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수영구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0대 국회의원 배치 다는 것이 과연 장해찬 후보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되면은 그 좋은 어떤 언변과 또 역량을 발휘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댓글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기조는 장해찬 후보께서 정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분루를 삼키면서 백의종군 해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대한민국의 그 청년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조가 댓글을 통해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재명이 수영구에 온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또 조명현 씨 같은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맞짱 뜨는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략은 정말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오셔서 차기 아니면은 재보궐선거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하시는 우리 장동혁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패한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보령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0.5선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당에서 중대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만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단계를 하면은 정말 본인의 가치가 훨씬 더 빛나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저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많고 지금 또 엠파크님 같은 경우에는 지가메라로 사퇴하라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좀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님 같은 경우에는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또
얘기를 있고, 다만 라이프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속상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바로 이 책,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푸바오 할부지라고 하는데, 우리 건국의 할부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좀 더 큰 틀, 민주당에 죽 쏘서 댕댕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뉘어서 한석일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149대 151 되면은 그 책임 누가 지냐고요.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장해찬 후보 혼자 독박 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왜 부담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후보, 저도 개인적으로 아끼는 동생입니다. 참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그리고 차기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밤 12시에 정혜로 후보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참 인생의 선배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